안녕하세요. 톡썰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사연 제보를 받고 굉장히 놀랐던 이야기인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40대의 주부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많지 않은 나이지만 지금까지 2번의 결혼 경험이 있답니다. 2번째 결혼한 남편과는 아이를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제 첫 번째 결혼은 말 그대로 악몽이었어요. 물론 시작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죠. 처음 대학 선후배로 만난 그 사람은 저에게 멋있고 다정한 선배였답니다. 신입생 때 처음 그 사람을 보고 이성적 감정을 느끼게 되었었죠. 그러다 서로 마음이 맞아 사귀게 되었고 졸업을 해서도 각자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계속 만나며 미래를 꿈꾸게 되었답니다. 30이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툭 터놓고 각자 경제 사정에 대해 얘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은 지독히 가난해서 제 결혼 자금에 보탤 돈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그나마 제가 취업하고 1,000만 원가량 모아놓은 돈이 전부였죠. 제가 먼저 솔직하게 고백하니 그 사람도 역시 한숨을 쉬며 마찬가지 사정이라고 말하더군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돈이 한 푼도 없다고요. 사실 짐작했던 바였습니다. 서로의 가정 환경을 알게 되니 참 한숨이 나오더군요. 과연 저희가 남들처럼 결혼해서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들더군요. 제가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남자친구는 꽤 자신 있게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괜찮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우리 아직 젊으니까 결혼해서 더 열심히 살면 돼. 간소하게 결혼식 치르고 신혼집은 대출받아서 갚아나가면 되지. 안 그래? 듬직한 그의 모습에 저는 마음이 안심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제가 믿고 평생 같이 살아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었지요. 양가에 결혼 준비한다 알리고 저희끼리 최대한 간소하게 절약하는 방향으로 모든 준비를 해나갔어요. 그렇게 결혼이 차츰차츰 가까워지고 있을 때 저는 어느 날 회사에서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바로 저녁 약속을 잡고 어머니를 만나 뵈러 갔어요. 사실 결혼 전에 덕담이나 해주시겠거니 하고 가볍게 나갔는데 시어머니께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예단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저희가 돈이 없이 시작하는 건 알고 있지만 밍크코트 한 벌 정도는 받고 싶으시다는 어머님 말씀이셨지요. 하지만 밍크코트가 한두 푼도 아닌데 저희는 모든 면에서 돈을 아끼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도 부담스러운 품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밍크코트는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시더군요. 넌 어쩜 시어머니가 부탁하는데 한번 생각도 안 해보고 단칼에 거절을 하니? 우리 현수가 그러는데 너 모아둔 돈도 조금 있다며. 어쩌다 제가 1,000만 원 모은 돈이 있단 것이 어머니 귀에 들어갔는지 좀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드렸어요. 그건 저희 결혼식 비용이랑 신혼여행에 보탤 돈이에요, 어머니. 그럼 너는 호화롭게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딱 한 번 자식 장가 보내는 시어머니한테 밍크코트 한 벌도 못 해준단 말이니? 참, 나 때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너도 참 살면서 여행 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신혼여행 안 간다고 하늘이 무너지니?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기시길래 저도 결국 할 말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양가에서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저희 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단은 신랑 쪽에서 집 해주면 답례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주고받는 거 없이 전부 생략하기로 했고요. 답답하시겠지만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화가 나서 먼저 일어나 가버리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결혼해서 쉽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었네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남자친구가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있는 대로 사실대로 전부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가 제 편을 들 줄 알았거든요.
남자친구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엄마를 잘 설득해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그 일이 지나가나 했는데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면서 면세점에서 가족들 선물을 사는데 사단이 났어요. 남편이 말도 안 되게 비싼 명품백을 보면서 그걸 어머니를 사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이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방 얼마인 줄 알아? 난 화장품 한 세트 사드리려고 했는데 저건 너무 비싸잖아. 남편은 그 자리에선 일단 가방을 포기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저에게 계속 화난 기색이더군요.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어 왜 화가 났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너 우리 엄마한테 그때 밍크코트 안 사준다고 그랬다며? 한번 결혼하는 건데 좀 무리해서 사드리면 뭐가 어떻다고 그렇게 짠순이처럼 굴어? 우리 엄마 평생 좋은 거 못 걸치고 산 사람인데 아들 장가 보내면서 한번 기분 내고 싶었던 건데 엄마한테 그렇게 면박을 주냐? 엄마 얘기 듣고 내가 다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명품백이라도 사드리려고 본 거야. 저는 남편이 그렇게 어머니 사랑이 극진한 줄은 몰랐어요. 당황도 하고 제가 그때 너무 야멸차게 말했나 조금 후회도 되더군요. 결국 그때는 제가 한번 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그때는 죄송했다고 말할게. 그런데 나는 그냥 우리가 아끼면서 살기로 했잖아. 그래서 그랬던 것뿐이야.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남편은 조금 기분이 풀린 듯 했어요. 결국 여행에서 돌아와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드릴 명품 스카프와 화장품 세트 하나 사갖고 가서 제가 사과를 했었네요. 그러자 어머니께선 조금 기분이 풀리신 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은 지나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해서도 일이 워낙 많아 정신없이 지냈어요. 남편도 저도 회사가 워낙 바빠 집에서 보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밥은 각자 차려 먹고 침대에서 잠만 같이 자는 수준이었어요. 아이 계획은 나중으로 미룬 상태였죠. 저희 집이라도 마련하고 천천히 아이는 갖자고 했어요. 남편도 동의했고요. 신혼생활 1년은 아주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남편과 국내 여행도 가끔 다녔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퇴근이 점점 늦어지고 밤을 새고 오는 일도 허다해졌어요. 원래도 일이 바쁜 사람이었지만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일이 잦아지자 회사 일 외에 다른 일이 있나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설마 딴짓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날도 주말에 출근을 해야 한다면서 집을 나갔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핸드폰을 무심코 봤는데 저는 웬 낯선 여자가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나 회사 동료일 거라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봤는데 대화 내용을 보니 그 여자는 남편의 내연녀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간 것이었죠. 몇 시간 후 핸드폰을 놓고 간 것을 안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본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으면서 전부 이 여자 만나러 다닌 거였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사람 맞아?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제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는데 남편은 의외로 태연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어쩔 수 없었고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한다면서 저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답니다. 남편은 제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더더욱 뻔뻔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노골적으로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느낌을 풍기고 저는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저는 너무도 억울한 마음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대놓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간다고 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앉혀두고 그동안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 저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한다는 것 등 남편의 만행에 대해 폭로했었지요. 시부모님은 대수롭지 않게 듣고 계시더군요. 저는 그 순간 시부모님도
혹시 남편의 불륜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시어머님은 차갑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잘했으면 걔가 왜 바람이 나겠니?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인 거야. 네가 내조를 잘했으면 우리 현수가 그러겠니? 이제 와서 어쩌겠니? 이렇게 된 거. 현수도 너도 새 출발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니?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저희가 같이 산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부부로 인연을 맺었는데 어쩜 이혼 얘기가 그렇게 쉽게 나오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그렇지만 시부모님은 요지부동이셨어요. 자기들이 해줄 건 없다면서 저에게 돌아가라고 등을 떠밀더군요. 저는 쫓겨나듯 시댁에서 나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다 같이 저에게 이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캡처해둔 그 여자의 핸드폰 번호와 사진, 이름 등을 토대로 그 여자의 정보에 대해 캐냈습니다. 이름이 매우 특이해서 그 여자 이름을 검색창에 치니 그 여자가 졸업한 학교가 나왔고 인스타그램 주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 저와는 사뭇 다른 종류의 사람이더군요. 명품 사진들이 가득했고 집도 매우 고급스러운 오피스텔이었어요. 한마디로 좀 있는 집 자식, 금수저 같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남편과 시부모님이 왜 저에게 그렇게 이혼을 하라고 강요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부잣집 딸이고 저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기에 부잣집 사위로 남편이 들어가길 바라는 것이었겠죠. 오기가 생기더군요. 제가 이혼해주면 남편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절대 이혼을 해주지 말고 버텨야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았는데 그 여자더군요. 저 현수 오빠 여자친구인데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요. 뻔뻔한 그 여자의 말에 저는 치를 떨며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제게 내민 물건을 보고 저는 제가 졌구나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두 줄이 선명하게 찍힌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보다시피 저는 임신 3개월이에요. 저는 물러날 데가 없어요. 현수 오빠는 그쪽한테 마음 뜬 지 오래인데 이제 그만 포기하지 그래요? 결국 저는 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혼을 안 하고 버틸 수도 있었지만 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고 혼의 자식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고 와서 바로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신이 나서 일사천리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년 남짓한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지요. 이혼 이후 저는 반년 동안 폐인처럼 지냈답니다. 남편과 시댁에 대한 배신감에 매일 울고 회사도 그만두고 집안에 틀어박혀 우울증까지 겪었지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죠. 그렇게 반년을 지내다 이렇게 인생을 끝낼 수는 없겠다 싶어서 다시 기운을 내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서 다른 직종의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2년간 근무를 하다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되었지요. 저는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팀장님과 각별한 사이로 지냈는데 그분은 제 사정을 알고 매우 딱하게 생각하셨고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제가 젊은 사람답지 않게 싹싹하고 일도 잘한다면서 자기가 아는 동생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사실 이혼 경력도 있고 조금 망설여졌어요. 팀장님은 그분 역시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해서 새로운 사람을 찾는다면서 저에게 계속 소개팅을 해보라 권유하셨어요. 한참 거절을 하다 그래도 만나나 보자 하는 생각에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너무 인상도 좋고 서로 생각이 잘 맞아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큰 병원 밑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어요. 저에 비해 집안도 좋고 직업도 훨씬 좋은지라 저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 사람은 너무도 당연하게 제 조건 따위는 보지도 않고 결혼을 하자고 밀어붙였습니다. 시댁 역시 전과 다르게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저에게 너무도 잘해주셨어요. 저는 행복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보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있을 때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저희 전 시어머니였죠. 저는 깜짝 놀라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는데 끈질기게 계속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결국 전화를 받아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인연인데 뭘 만나냐니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저를 꼭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절을 하다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온 것은 시어머니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도 같이 온 것이었죠. 두 사람은 몇 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처럼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흰머리가 희끗희끗 생기고 시어머니는 죽상을 하고 앉아 계시더군요. 입고 있는 옷도 어디서 주워 입은 것처럼 낡은 옷이었고요.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대체 절 왜 부르신 거예요? 당신은 여기 왜 나타난 거야? 그 여자랑 알콩달콩 사는 거 아니었어? 제가 이렇게 차갑게 말하자 남편은 제게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 여자 완전 사기꾼이었어. 엄마도 나도 그 여자 겉모습만 보고 부잣집 딸인 줄 알고 홀랑 넘어간 건데 알고 보니 개뿔도 없고 술집에서 일하면서 명품이나 들고 다니던 거였어. 결혼하고 나니 우리 집 돈 없다고 무시하고 매일 쇼핑하러 다니느라 빚만 늘어나고 결국 애기 낳고 얼마 안 돼서 헤어졌어. 시어머니는 남편이 얘기하는데 훌쩍이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더군요. 얘가 순진해서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야. 그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우리도 절대 너랑 이혼도 안 시켰고 결혼도 허락 안 했을 텐데 우리 모두 귀신에 홀린 기분이란다. 남자 혼자 애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에휴.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더군요. 다 정리된 마당에 이제 뭘 어쩌란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꾸했죠.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이제 와서 뭘 어쩌잔 건데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보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물론 나한테 한 맺힌 거 많겠지만 한때 우리 부부였잖아.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 나한텐 당신뿐이었어. 내가 당신을 몰라보고 정말 나쁜 놈이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시어머니도 옆에서 통사정을 하더군요. 저는 정이 있는 대로 떨어져 자리를 박차고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사는지 몰랐다면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뛰쳐나와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얘, 제발 마음 풀어라. 우리 아들한텐 너 하나뿐이야. 너도 혼자 지내는데 우리 애랑 다시 합치면 좋잖니? 응? 저는 피식 웃으면서 말했어요. 혼자요? 어머니, 저 이번 가을에 재혼해요. 상대방은 이 사람보다 훨씬 돈 많고 번듯한 직업 갖고 있는 약사고요. 당신들이랑 비교가 안 된다고요. 내가 왜 그 지옥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요? 꿈 깨세요. 이렇게 말하고 저를 붙잡는 모자를 뿌리치고 회사로 달려왔네요. 오자마자 두 사람 번호를 차단하고 다신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좋은 일을 앞뒀는데 괜히 초치는 것 같아서 불안했거든요. 다행히 제가 워낙 매몰차게 뿌리쳤던지라 또 제가 재혼까지 한다고 했던 게 충격이었던지 다시 연락은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지금 남편과 재혼을 했습니다. 저는 재혼 후 아들 하나를 낳고 남편과 재밌게 살고 있어요. 전보다 생활도 훨씬 윤택해졌고 저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어요. 몇 년 전 대학 친구에게 들으니 전 남편은 폐인처럼 매일 술이나 마시고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집안 역시 망해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고요. 참 인생 알 수 없는 일 같아요. 저랑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부잣집 사위 되는 줄 알고 신났을 텐데요. 이제는 그마저도 소식도 들려오지 않네요. 이제는 그때 일은 까마득히 옛날 일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네요. 저는 요새 아이 기르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톡설 라디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